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현숙님하고 상철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하는 장면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9월 28일 방영분을 쭉 보면서 그 장면별로 얘기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마 조금 더 심도 있는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댓글을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같이 영상을 본 입장으로 시청 소감 정도를 말한다 정도로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랜덤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 현숙님의 태도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확실히 지령을 받고 온 분들의 태도와는 결이 달랐죠. 그렇다고 또 지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여자 출연자들 간에 일종의 친목이 형성된 상태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자 이런 의미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정숙님이 가장 맏언니기도 하고 상철님과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정숙님이 지령을 내린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다른 출연자분들도 궁금한 상황들이 많았고 했으니까 서로 알아봐 주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철님, 상철님, 영수님 그리고 영식님 벌써 남자 출연자 중에 4명이나 얽혀 있어.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정숙님만 이런 지령을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숙님만 좀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볼 때 정보를 물어보기 전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모든 여지를 지워버려요. 지우고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틀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숙님이 영철님한테 현숙님과 영자님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진짜 이성적 생각이 들지 않는 그냥 편한 누나로 생각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영철님이 속에 있던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못했던 말을 조금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옥수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상대의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맞아요. 현숙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남녀가 만나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정보를 알러 왔으니까 우리는 이성적 호감이 없는 관계가 됩시다. 이거는 현숙님 입장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영자님도 영식님한테 선을 딱 긋고 그리고 정숙님도 영철님과 딱 선이 그어졌죠. 뭐 그었다기보다는 그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패널인 송혜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데이트는 데이트니까. 그러니까 데이트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정보를 난 캐러 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숙 씨의 생각이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트 자체로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정보를 가져간다. 현숙 씨는 큐피트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러 온 게 아니야. 상철 씨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정숙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들어야 현숙 씨 입장에서는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정숙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좀 끌어내서 듣고 가서 들려줘야 그게 미션을 클리어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단지 그냥 큐피트 역할을 할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그걸 원하지도 않았을 거고 가서 내 마음 전해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현숙 씨는 그 나름으로는 가장 미션을 잘 수행했고 데이트도 가장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물론 다시 여러분들의 댓글과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팔 때는 제가 다른 입장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현숙 씨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니까 상철 씨가 편안하게 속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대화를 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러면서 상철 씨가 현숙 씨를 편안하게 느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호감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이 대화를 보면 상철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커트했다 했을 때 뭐 커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오늘 회차의 대화를 보면 현숙 씨는 상철 씨에게 선을 긋는 말을 계속 해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볼게요. 대화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상철 씨가 삐리릭 하면서 그건 다 날려보내고 이제 우리에게 스타트하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감사하다. 이건 운명이다. 이거는 이제 누구는 족쇄를 찰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정숙 씨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상철 씨는 여전히 정숙 씨를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걸려 있는 거지. 어쨌건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어쨌건 지금 기회가 생겼다 이거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현숙 씨가 상철 씨에게 마음이 없다는 제스처나 행동 그리고 말하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읽을 수 있으면 나중에 소개팅에 나가서 이성이 나한테 관심 없구나 있구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듣거든요. 소개팅을 나가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상대가 연락을 씹는다 이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 분위기 좋고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가다가 사고가 났나?
근데 속으로 사고 났을 리는 없어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숙 씨 케이스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숙 씨가 보면 인터뷰에서도 대놓고 말을 안 해요. 1대1 관계에서도 말을 안 하고. 지금 현숙 씨의 어떤 거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 두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됐어. 근데 대화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현숙 씨가 맞춰줬으니까. 근데 맞춰주는 과정에서 상철 씨가 현숙 씨한테 호감이 있고 원픽이었다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현숙 씨가 알기 때문에 맞춰주다 보니까 마치 이성적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돼버리긴 했죠. 그건 어떻게 보면 현숙 씨의 실수라면 실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철 씨는 현숙 씨를 봐요. 시선이 고정돼 있어. 근데 현숙 씨는 음료를 마시면서 시선이 돌아갈 뻔하다가 의식적으로 다시 상철 씨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동자가 갈 길을 잃어. 근데 현숙 씨가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상대 딱 보고 고개 끄덕이면서 미소 짓는 거. 이거 내가 항상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들인데 그거 세 개를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그게 안 돼. 내가 기본 장착돼 있는 고개 끄덕이기, 미소, 그렇다고 답하는 거 이거가 기본 장착돼 있는 사람이 발동을 안 하고 있어. 상대가 말하는데 음료를 마시고 그 음료를 놓지 않고 딴 데를 보려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의식적으로 다시 상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상철 씨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현숙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분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현숙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이거는 기본 원래 장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건 아니죠 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일단 상대 말에 호응하고 맞춰주고 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음료는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끄덕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현숙 씨가 대화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지금 현숙 씨가 약간 불편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쉽진 않지. 여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상철 씨는 이제 완전히 모르는 거지. 이제 현숙 씨가 나에 대해서 호감의 여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 너무 좋다 진짜 이것도 약간 과한 멘트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뭐 좋으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현숙 씨가 이 시간 자체가 좋은 거죠 라고 하면서 그 상대가 좋다는 말에 나도 좋다는 식으로 좋다는 똑같이 단어를 배치는 했는데 문제는 이 시간 자체가 좋다고 당신이 말한 거 안 좋고 이 시간 자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좋음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좋은 거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긴 하는데 다른 곳을 봐버려요. 그러면서 살짝 입맛을 다시지. 그리고 눈을 살짝 감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입이 말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뭐 따가워서 감았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항상 여지는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 사람이 자기 말에 확신이 없거나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민망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100% 자기 진심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겠죠. 나중에 이 장면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 제스처의 차이가 뒤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이 없는데 맞춰주는 이성을 만나면 이성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 이성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는 이성을 만나면 그 이성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상철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런 경우를 케이스를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배려야. 어쨌건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나와줬잖아요. 뭐 소개팅하러 나왔건 어쨌건 나를 만나러 나왔잖아. 요즘 소개팅 잘 안 하죠. 앱으로 만나지.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배려지 이 사람이 좋아서 맞춰주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철 씨와의 이것도 랜덤이지만 시간을 냈고 이 시간 동안 상대가 불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인 거지.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현숙 씨가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주제를 돌리냐면 미국 얘기, 가족 얘기, 가족은 뭐예요? 자식들 얘기, 전처 얘기로 돌려요. 현숙 씨가 제가 이 전에 영자 씨와 대화 비교를 했을 때도 자기가 내표 얻어서 공격 탁 받았을 때 이혼했을 때 불편한 기억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를 더 낮춘단 말이에요. 나는 파운드 했고 이러면서 다 이혼에 대한 경험도 듣게 하고 이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얘기 딱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그 질문을 해요. 근데 25일 날 다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지?
라고 하면서 제약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상철 씨는 언제 시간이 되세요? 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현숙 씨가 약간 당황해. 그래서 그냥 너무 궁금해서 거기서 만나면 진짜 색다를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철 씨가 그렇죠. 미국에서 일하는 모습, 내가 사는 거나 내 집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다. 상철 씨가 집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멋있는 곳에서 살 것 같아요. 자기 몸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뭐 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현숙 씨가 거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해줘요.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자기의 영역에 자부심이 있구나. 그럼 또 거기에 맞춰준 거거든요. 현숙 씨는 그걸 바로바로 맞춰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맞춰주는 거에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냥 이 사람 맞춰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현숙 씨와 대화를 하면 100이면 한 90명은 대화가 잘 통했구나 생각해요. 근데 현숙 씨는 아니야. 그 90명 중에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사람하고만 말이 통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현숙 씨가 거기를 맞춰줘요.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재밌을 것 같은데,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상철 씨한테 맞춰주는 식으로 만약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현숙 씨 정도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였으면 아까도 미국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으니까 현숙 씨가 예를 들어서 그 공간, 당신이 있는 공간은 미국이잖아요 했다가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다른 지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호응하는 것 같지만 현숙 씨도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를 차마 내가 미국에 가서 사는 거 괜찮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의 방향성이 저쪽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뿐이지. 여기서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영철 씨야.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또 뭐 그랬다더라 하지 말고, 난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숙 씨는 이 말은 사실이야. 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너무 좋아야지. 근데 상철 씨는 뭐예요? 이 사람이 미국도 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눈치가 빠르고 예민한 사람은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은 미국까지는 좀 멀겠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나였다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른 지역까지는 돼도 미국까지는 좀 멀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었겠지. 근데 상철 씨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그냥 이 사람이 미국 좋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물론 이게 또 예민하다고 해가지고 뭐야 지금 나는 미국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이라고요? 지금 뭐 어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상하잖아. 사이코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어디까지가 본심인지 그냥 맞춰주는 건지를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은 상태의 질문으로 한 번 더 하면서 서서히 맞춰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너무 상철 씨로 맞춰져 있잖아요. 이러면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나를 그냥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고. 그래서 주제를 상대 쪽으로 돌려야 돼. 상대가 좀 더 많이 말하게 만들고 상대가 원하는 주제로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의 제스처와 아까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제스처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지금 나를 맞춰주고 있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 씨처럼 저렇게 사람을 잘 맞춰주고 그 순간에는 최소한 나를 편안하게 혹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주의해서 만나야 돼요. 뭐 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상철 씨가 자연스럽게 자녀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또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숙 씨가 자녀들 얘기 나온 거 그 소재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고 좀 더 파고듭니다. 자녀가 몇 살이라고 했죠? 하면서 자녀들 나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새엄마 얘기를 해요. 새엄마 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 이때 상철 씨가 저는 다 얘기해요. 자식들한테 너네도 20살, 21살 되면 다 이해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현숙 씨는 시선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미소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있는 거야. 이때 데이트가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도 있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거든. 물론 그 말은 이 말을 안 들었어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할 거면 처음에 데이트할 때부터 안 좋았어야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숙 씨는 이 말 자체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언제 시간이 되세요라던가 지금 이게 운명 같다,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 그때 나오는 제스처가 다르다고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물론 이게 쉽진 않지. 사람마다 이 기준점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점을 만들고 차이를 감별해내는 게 눈치예요. 눈치가 원래 그런 거야.
눈치를 본다 그러잖아요. 기준점을 잡아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판단하는 그게 눈치지. 그러면 현숙 씨는 이제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얘기합니다. 재혼한 와이프가, 물론 재혼할 마음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재혼한 와이프가 모든 살림에 너무 서툴러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낮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철 씨는 거기에 대해서 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는 애들한테는 엄마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나와 1대1로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물론 상철 씨 입장에서는 그게 배려일 수 있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이들을 당신이 키울 필요 없다. 그 뜻인데 그게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이미 자녀들도 있는 것 플러스 자녀들의 어머니까지 그것도 물어봤거든. 가끔으로 시작해서 가족 외식도 자주 하세요. 가끔하고 자주는 상충되는 말이긴 한데 어쨌건 자주 하는 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악의가 있다는 건 아닌데 함정 질문이긴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숙 씨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은 다 얻은 거예요. 가족 외식을 자주 한다. 이것도 현숙 씨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게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되고 이제 언제든 나는 상처를 거절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용납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거야. 이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물어봐요. 그럼 만날 분이 자녀가 있다면? 하면서 이게 메인이지. 하면서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대답을 좀 애매한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 없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현숙 씨의 마음이잖아요. 안 돼요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덧붙여요? 안 돼요부터 시작되는 조건들을 지금 깨고 싶으니까 그랬더라면 이라고 상상도 좀 해보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안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깨보고 싶으니까 하지. 그런데 그게 깨보고 싶을 정도의 지금 상철 씨와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그 마음은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말을 얼핏 들으면 괜찮다는 것처럼 들려버리지. 저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자녀도 없고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안 돼요 라는 마음이에요. 뭐 언젠가는 깨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상상 정도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아직은 안 돼요.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야. 근데 나처럼 말하면 안 돼요가 되고 현숙 씨처럼 말하면 마치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현숙 씨는 거짓말 한 게 없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 명분도 찾았어. 그리고 정숙 씨를 위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얻어갔어. 그게 지금 현숙 씨의 능력인 거죠.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이 장면 저 장면이 다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저 행동들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분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상철 씨는 자그마한 불씨가 이제 타올랐다. 너무 좋았다. 내 원픽은 현숙님. 200% 만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현숙님은 전혀 달라. 궁금증이 있었다면 아쉬웠을 것 같다. 얘기는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는 마음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말했던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전처와 소통도 많이 하고 가족 외식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의 여유를 두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현숙 씨는 솔로 나라에서 정숙 씨를 위한 행동 그리고 상철 씨에게 평소에 자기가 타인을 대할 때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대화 어쨌든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숙 씨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했고 잃은 게 없어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언제든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좀 생각을 열어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기수 분들은 뭐랄까 조금 더 충동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뛰어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예측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 그냥 단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보면 한 1000개, 1개꼴로 물론 내 영상에 댓글이 1000개까지는 안 달리지만 그렇게 정말 뜸하지만 왜 그 사람 욕 안 해주세요 라는 느낌의 댓글들이 있는데 뭐 저희 채널이 언제 욕했다고 자꾸 그런 걸 바라세요.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고 여기서 뭘 주겠어요. 여기는. 하여튼 그렇고 이렇게 장면별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다음 장면은 이제 영식 씨와 영자 씨 장면인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